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앤톡에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이고 33살이에요. 최근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것은 과유불급이에요. 몇 주 전, 돈에 대한 의미인 과유불급이란 말을 처음 듣고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를 돈만으로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뜻을 이해했어요. 아주 부끄럽고 큰 일이 있었는데 고백하고 싶어요. 제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 제 친구를 통해 만났어요. 제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남편은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남편은 착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매혹되었어요. 생일 선물이나 기념일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남편은 저를 아름답게 여겼어요. 예쁜 연애를 했고 결혼 전에 큰 문제도 없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연애 3년 뒤였어요. 그러던 시절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내는 주인공이었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기 때문에 누나는 중학생, 여동생은 3학년생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고 어려워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노력하셨다고 하는군요. 그들의 회사는 대형 고무 패킹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에는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공장이 크고 잘 알려진 것에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들이 다른 회사들에게 거래를 빼앗아 갔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고무를 사용해 다른 부품을 만들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공장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하네요. 유행했던 신발 깔창부터 물통 뚜껑에 들어가는 패킹, 그리고 식탁이나 책상 유리에 붙이는 밀림 방지 고무 스티커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결심으로 사업을 성장시켰다고 해요. 힘든 시작을 이겨내고 지금은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일반적인 어머니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대장부 같은 느낌이 들고 강인하고 무서운 분이 아닌 듯하네요. 마음 편안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마 많이 예쁘실 것이고요. 남편이 손길로 안심시켜 주었겠지만 말로만 듣던 어머님의 모습과는 다를 것 같아요. 남편이 보여준 가족 사진을 보면 풍채도 좋고 자수성가한 분위기와 자신감 나는 미소 등 풍기는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그것에 더욱 설레었고 마음을 더욱 설레이게 했겠죠. 시어머니는 한 가지 질문만 하셨어요. 네,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왜 그 좋은 대학을 나오신 후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 하나로 말이에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저에겐 가족이 우선입니다. 아버지가 아파하시고 회사 업무가 바쁠 텐데 엄마도 돌봐야 하고 동생은 고3 학생이니 공부를 도와줘야 할 테죠. 무언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높은 연봉보다 동생과 부모님을 챙기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 당시 아빠가 사고로 입원한 상황이었어서 일에만 집중할 수 없었죠. 이래서 작은 행복을 찾아나가야 했어요. 나의 대답을 듣고 어머니는 놀란 익스프레스를 지었지만 고맙고 웃었어요. 그 말이면 충분했어. 잘 됐어. 라고 말하고 일어나셨죠. 그날은 정말 기억에 남는 날이었어요. 일반적인 소개를 기대했을 텐데 부모님의 결혼 승인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물어보라고 하지 않으셔서 당황했죠. 엄마의 표정 봤으니 기뻐하셨던 것 같아. 나를 위한 답변을 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중시하는 답변을 했어요. 대기업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않지 않았어. 종업원들은 아마 부럽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간절히 있을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제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것은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 참아내는 것이고 나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걸 알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므로 오빠를 믿고 따라와. 그리고 잠시 후에 어머니가 짧게 물은 이유는 2명의 시누이를 만나자마자 알게 되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주 어머니들에게 다녀왔다. 시누이들은 내 손으로 돈을 한 번 벌어본 적이 없었지만 호화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치스러운 것들에 둘러싸여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돈을 나누기 싫다며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을 피하기 위해 힘쓰며 사는 모습이 나에게도 보였다. 시누이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작은 시누이는 내 손이 필요할 때도 새언니라 부르며 존댓말을 쓰곤 했다. 새언니, 우리 엄마가 너를 선택했는데 어때? 우리 엄마는 친할 때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나이보다는 매우 젊어 보여서 놀랐지만, 네, 맞아. 어머니 정말로 젊어 보이시네.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놀람과 함께 어머니가 너무 젊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옷차림도 잘 어울리고 우리 엄마는 정말 고운 여성으로서 애교가 넘쳤다. 어머니는 잘 받아주지 않았지만 엄마, 우리 호텔 딸기 뷔페에 가자. 때 한정이라며 나 딸기 먹고 싶어. 응. 아이고 너도 실컷 놀러 왔네. 몇 개 집어먹고 배부르다니까 오히려 비싼 돈 주고 뭘 하러 가냐. 아, 엄마야, 오래 못 먹으면 1년 기다려야 해. 나 내년까지 못 기다려. 같이 가자. 작은 시누이는 막내 같은 데서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이것저것 같이 하자고 하는 스타일이었어.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뚜렷이 보였어. 큰 시누이는 어머니 댁에 올 때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 쇼핑 중독인가 싶었어. 엄마야, 어제 백화점 본점에 갔다가 신상이 있어서 구두 가져왔어. 거기 매니저가 나한테 전화해준다고 해서 깜빡하려고 했지? 아, 나 하마터면 이거 놓칠 뻔했잖아. 엄마는 오렌지, 나는 블루. 엄마, 밝은 색 좋아하잖아. 신어봐. 아이고, 됐다. 너 이럴 때 있든 어제 집 대청소한다며. 아, 내가 청소는 깨끗하게 해놨지? 요즘 어플도 잘 나오는데? 그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청소 고수 진짜 많아. 아, 이게 경쟁 치열해서 가격이 싸진다니까. 원래도 우리 집 대청소면 한 4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어. 내가 여기저기 묻고 막 고민해 볼게.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 그러면 바로 3만 원, 4만 원씩 줄어들 거야. 그래서 어제 27만 원에 맡겼어. 내가 다 알아서 잘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청소를 왜 27만 원이나 쓰냐. 이사 갔으면 옷이나 구두, 가방 정도의 소비는 정말 가벼운 쇼핑이었어요. 소비 스케일이 정말 다른데요. 엄마, 거기 매물 나왔대요. 아, 저번에 재개발한다고 했던 주택단지 어쩌라고요? 에헤이, 또 그런다고요. 저번에 엄마가 도와주기로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절반을 내야 한다니까 이번에는 정말 사면 2배, 3배 오르잖아요. 내 손모가지 건다고요. 손모가지 많으세요? 번 돈 없으면 함부로 투자하지 말래요. 왜 저번에 알아보러 오라 그러셨죠? 아이유, 하지 마세요. 응, 쏙 돌아보다가 나이대가 다 달라서 대화한 후에 어머님은 한숨이 끊이질 않으셨어요. 혼자서 꿋꿋하게 사업을 해서 그런지 돈도 허투를 싫어하셨죠. 돈은 아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된다고 강조하셨대요. 늘 애교 넘치는 두 딸이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지나친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런 저희 딸들에게 지치신 모양이었는데 언니들이 왜 그렇게 잘하는지 궁금해하셨었어요. 그래도 저희 결혼 준비 중에는 높은 신호들 덕에 우리는 꽤 좋은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구매했습니다. 결혼할 계획이 없는데 결혼식에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졌기 때문에 쇼핑을 함께 다니게 되었죠. 언니가 가전제품을 보러 갈 때 나도 같이 가요. 이번에는 셰프 시리즈로 받은 것이 있어서 백화점으로 갈 거예요. 비교해보려고 했어요. 의외로 마트에서도 가전제품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 가야겠네요. 대형마트 말이죠. 세일할 때 가면 차이가 크다고 해서요. 아, 답답한 소리 해, 뭐래요? 라임은 다르지.
가전제품은 일단 백화점이 최고예요. 이번에 새로 살 거면 최신 모델, 최고급 라인으로 살아야 해요. 마트로 들어가면 가전제품이 한정적이거든요. 구매할 땐 백화점 VIP 할인으로 내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실적도 챙겨야 하니까요. 예전에 맞을지 좀 확인해보세요. 네네, 예선. 많이 부족하면 제가 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인데요. 아니에요. 우리 형편 다 아시죠? 걱정 많아 하시지 마세요. 엄마, 보태주세요. 우리도 언제 다니겠어요? 시누이들이 도와주러 가니까 다 받아주세요. 괜찮아요. 어머님과 함께 가서 가구도 사러 가요. 이번 쇼핑은 백화점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다니는 이태리 가구 전문점이 있는 도곡동에 있던 업체인데 얼마 전에 용인으로 이사했대요.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책상을 보셨죠? 거기랑 입구에 있는 콘솔도 사면서 거래했던 곳이에요. 집에 들이면 아주 이뻐 보일 거예요.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몇백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만족하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이쁘네요. 침대도 세트로 사시라고 하면 말 안 들어요. 아이들이 가구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따라가서 골라오라고 했어요. 이탈리안 가구 말고도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결제하라고 했어요. 어머님, 그 정도는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아이들 돈이 내 돈이라고 해도 시누이들이 해준다니까 받는 것도 내가 주는 것도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편치 않으신 후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데 어머니도 남편도 시누이들도 이해해 주셨어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일부 예산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집에 좋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사위에게 감사했고 못해주신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결혼식 전 준비를 끝내고 신혼집으로 오셨을 때 엄마는 우리 딸 복이 많네. 축하해라며 많은 말을 해주셨어요. 미안해, 동생 대학까지 보내고 고생 많았어. 행복해야 해,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나 우리 집 큰딸이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예쁘게 나와주고 길러줘서 복 받으며 살아요. 고마워,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식도 잘 마쳤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저희 집 상황을 고려하여 어머니는 손님을 많이 부르지 않겠다고 배려해 주셨고 시댁 수준에선 평범한 예식장에서 치렀어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참 감사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식으로 시집오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 때 아닌 시누이들의 압박이 시작되더군요. 어머니를 한번 찾아뵙는 것도 시누이들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통과 의뢰가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집안의 실세라서 그런지 내 행동 하나하나를 점수 따려는 행동으로 보더군요. 저를 견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점점 시누이들 때문에 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네, 큰형님. 저 오늘 저녁에 어머님 뵈러 가려고요. 아, 그래. 나도 그럼 이따 들를게. 막내랑 같이 가야겠다. 어휴, 우리 올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자주 가네.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반찬에 둔 것도 좀 드릴게요. 아, 그래. 그래, 동참이야. 엄마가 왜 이렇게 좋아하니까 자주 엄마에게 보여주면 좋겠지? 우연히 시부모님 집에 들려서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내 언니는 엄마네 집에 다녀왔어요. 응, 오늘 어머님 장갑 사러 갔다가 오셨다. 장갑 아들 장갑 손가락 끝이 다 닳아서 공장 왔다 갔다 하실 때 장갑 꼭 끼셨대요. 날씨가 추우니까 손이 너무 시릴 것 같아서 하나 샀대요. 아마 그런 건 챙기셨겠지요. 엄마가 들여다보려고 엄청 노력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엄마가 해결할 일인데 며느리가 장갑을 사다 줬다며 바로 끼시고 좋아하셨대요. 네, 생각 못 하셨다며 바로 끼신 것 같지만 누가 따라다니나 했더니
어머님의 수행기사 김 기사님이 딸들에게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기사님 뿐이었으니까요. 뭔가 찝찝했어요. 제 행동에 주의해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참 어렵네. 우리 자매들이 좀 까다로워. 자기가 하려니 해, 워낙 철없는 사람들이라 그래? 이해는 하지만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 좋지 않더라고. 변하고 싶은 거야? 고맙긴 해, 너무 고맙다. 근데 괜히 불편한 일 생길 필요 없어.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날에만 들리자. 내가 그렇게 전화를 받을 때마다 놀라서 결혼한 지 1년 차, 시어머니의 생신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누이들은 어머니의 원치 않는 과한 선물을 준비하여 환심을 사려 했지만 그 돈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결국은 어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점수를 얻으려고 발악을 했어요. 왜 그렇게 돈을 들여 준비한 건지, 그냥 저녁 상을 차려드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요리 솜씨가 좋냐고. 새누이는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산다면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냥 저는 요리만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음식만 준비했다고 생각하며 절대로 그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 저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저 생전 자식들에게 미역국 한 번도 못 먹은 어머니의 표정이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죠. 그래도 내가 잘 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식탁 옆에 큰 유리창으로 축구공 하나가 날아왔어요. 유리창은 깨지진 않았지만 모두가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누군가가 문을 열고 위협을 하며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빠르게 일어나 나가서 젊은 어머니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자매들은 자신들이 날려먹은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어머니에게 잡시까지 수긍시키며 엄격하게 꾸짖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지 말해주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해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이 문은 못 보냐? 여기가 놀이터 같나? 마음대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야? 우리는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 깜짝 놀라서 음식이 엎어졌어. 우린 지금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야. 이 소중한 시간에 찾아오다니 너는 어디 사는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건데? 미안해. 우리 애들이 축구장인 줄 알아서 들어왔나 봐. 뒤에 오는 것을 못 보고 들어왔지? 난 들어올 때 잡혀서 의뢰야 송하다고 했지? 이 음식이 아깝네. 어떻게 할까? 죄송하다. 생일 파티 중에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지? 어머니가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무릎 꿇으려는 동안 차둥하닥에 엄마의 뒤를 따르며 사과하는 어린아이 때문에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6, 7살 정도일까요? 곁구리에 축구공을 하나 든 채 입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 때문에 축구장인 줄 알았다며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줌마, 죄송합니다. 저가 잔디밭을 보고 그냥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엄마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그냥 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축구장인 줄 알고 공을 차고 놀았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럴 일 없을 거예요. 여기 다시 안 들어올 거예요. 엄마를 부르도록 해주세요. 네, 울먹이는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두 자매를 말렸어요. 여보세요. 어서 자매들을 말려주세요. 아,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아기도 보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야?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식사를 거의 마치고 있어서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문이 열려 있었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축구장으로 착각할 만한 곳이어서요. 배상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네, 오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어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요? 네, 와이프가 고생한 게 있었어요. 문이 열렸다면 들어와도 상관없다더라고요. 그 공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지? 뭐가 괜찮은데요? 인근에 사는 이웃끼리 이럴 수도 있지요. 아이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유리가 깨진 게 아니라서 괜찮잖아요. 아이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조심하도록 하죠. 제가 열 올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제가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모셔 방에 들어가 주세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동반하고 우리로 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어디서 갈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딸들이 좀 화가 나 했나 봐요. 제 생일이라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조심히 들어가 주세요. 어머니 대신 제 딸들을 위해 사과하고 들어가셨어요. 자매들이 곤란해했다고 중얼거렸고 아이 엄마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드센 어머니 모습에 머리를 숙여 사죄했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와 아이 엄마를 현관까지 안내하고 마카롱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말씀하자 아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번쩍거리면서 민망해했어요. 아이 어깨를 쓸어주며 큰 실수가 아니니까 잊고 공원에서 즐기러 가길 권했어요. 아이 엄마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속삭이더니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식탁을 정리했어요. 남편은 동네에서 창피해하면서 저에게도 사과했어요. 이렇게 작은 문제를 키워서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 것은 자매들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의문스러웠어요. 모르다고 흉도 보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부탁을 하셨어요. 축구공을 던진 꼬마 아이와 그의 엄마가 사는 집을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응, 나 좀 찾아볼게요. 사람 좀 찾아다오. 누구를 찾으시는 건가요? 어머님께서 내 생일날 그 축구공을 던진 꼬마 말이다. 한번 봐보고 싶어서 말야, 라고 하셨죠. 그래서 김 기사님께 부탁해서 도와줄 수 있었어요. 며칠 후에 그 꼬마 아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어요. 같은 동네인데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었다니. 어머님 댁은 고급 주택가였는데 그 집에서 조금 비타해진 언덕길을 지나왔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있나 싶었어요. 조용히 선물을 둔 다음에 돌아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꼬마 아이가 나와서 물어보더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 누구신지 기억나요? 그때 했다던 마카롱 출신을 기억했나요? 아, 맞아. 그때를 기억해. 그렇게 더 나아가니 여기가 너희 집 맞나? 아빠나 누가 계시나? 아니, 엄마만 계시는데 그러더니 하하. 엄마 만나려고 전화했거든. 우리 엄마한테 전해줄게요. 그날 내가 들어온 집에 할머니가 계셨던 것이 기억나니? 할머니는 나한테 선물을 꼭 주고 싶다고 했다. 이 선물 여기 놓아둘 테니 엄마 오면 같이 열어밥 하면서 잘가 찾길 조심해라며 아이에게 말하고 아이가 돌아서서 거리로 달려갔다. 나는 집 안으로 들여다보았다. 아마도 아이의 엄마는 일하러 나갔는데 아이는 혼자 있는 듯 했다. 좁은 골목길은 어두웠고 어린아이가 혼자라서 걱정이 되었다. 선물을 제자리에 놓고 집을 나왔다. 나도 저희 집이 그 집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형제가 없어서 지루할 텐데 아빠도 안 계시고 식사는 잘 챙기나 등을 생각하며 돌아왔다. 이후 시어머니의 건강이 심각해졌다. 당뇨로 식이 조절을 하고 있었지만 합병증으로 건강이 더 나빠졌다. 혈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심장도 위태로웠다. 그러나 어머니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며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조있고 그런 모습이 싫다며 평범한 어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자녀들은 어머니의 요구를 따르자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집 사이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나를 설득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현재 상태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당뇨로 쓰러지거나 입원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던데요. 이번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안 됩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형님,
현장 박 원장이 오셔서 어머니 상태를 보시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노화까지 겹쳐서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수액만 맞추기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 더 어렵게 됩니다. 집에 계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회사 일은 어떡할 거예요? 지금은 중요하지. 정리해야 할 것은 어머니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계실 때 처리해야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해야 할 일은 차원이 달라요. 엄마에게 결정할 수 있는 건 현재 쉬면서 천천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니까 미리 말씀해야 돼요. 엄마의 병세가 위독할 때 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내 이야기가 맞아. 돌아가신 후에 하려면 그건 보통이 아니라고. 우리 얘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 지분이나 땅, 건물 등을 어떻게 나눌지 얘기해보는 게 좋겠어. 남편은 두 사람의 대화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남편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차서 말문이 막힌 듯 했어. 부엌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커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 그 후로는 시녀들이 재산 분할에 집중했다. 언니, 솔직히 나 주어야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나도 있고 쟤도 있고 넌 셋째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야, 언니는 아니야. 왜 죄다 언니가? 그게 왜 서줄까? 첫째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일어났어. 그 무렵에 남편과 상의한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 휴직을 쓰려고 했지만 어머니를 돌봐야 할 사람이 없었어. 남편의 의견에 동의해서 결정을 했다. 그곳 전속 간호를 약속한 것 같아요, 신우들여. 그러자 매일 찾아오시는 시어머니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지신 후 어머니의 유일한 즐거움은 마당 산책이었어요. 어머니는 외로운 표정으로 집에서 키운 이름 모를 큰 집 하나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일단 안심 동생들의 걱정을 봐도 마음이 아플 만큼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뒤쪽 마당에 편지함을 놔두라고 부탁하셨어요. 새로 샀다는 소형 키로 뒤쪽에 놓으라고 했죠. 어머니가 편안히 된다는 생각에 하루를 채울 수 있는 힘을 내릴 수 있을까 하여 말씀한 대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택에만 있고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3개월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일주일 골프 여행에서 돌아왔던 언니들은 임종을 기다리지 못하고 비행기를 탔다가 장례식 당일 비행기를 타고 왔지요. 새로운 언니들은 오셔서 궁금증을 풀고 싶었던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모르게 남겨줄 재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옆에 즐거워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뭔가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네, 우리한테 숨겨서 좋은 게 없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유산 내용은 변호사 통해 알게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좋겠다. 어머니가 따로 정한 약속은 없었지만 그런 신우들의 반응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둘을 보면 정말 뻔뻔하고 노골적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목표가 하나인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선 맑고 순수한 것 같기도 했어요. 사고가 돈에 연결돼 있다는 것이 매우 간단해서 신우들이 어째서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니 시어머니 유품에서 37억 원어치의 복권 당첨금이 나왔던 거야. 예전에 알던 유산 목록과는 다르게 큰 돈이 나오니까 혼란이 생겼어. 마침내는 서로 머리카락을 뽑으며 싸우기 시작했어. 엄마는 첫째를 남겨주고 싶어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왜 너를 주나 라고 말했지? 언제부터 내가 언니 노릇했나 라고 날 욕하며. 엄마는 날 더 좋아해서 첫째로 내버려 두는데 내가 뭐래 라는 말에는? 너 내 앞에서 돈에 눈이 멀었네 라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 나 막내로서 무시하지 마. 법적으로 제대로 나눌 테니까 내가 양보할 줄 알아. 이때 시어머니 생일날 유리창에 축구공을 던진 꼬마 아이가 나타났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니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내가 했어요. 작은 아이가 직접 만든 꽃다발을 들고 있던 것을 본 순간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인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것은 어머님이 부탁하신 작은 우체통이었어요. 매일 편지를 쓰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던 어머님의 표정, 그 비밀 편지 상대가 바로 그 꼬마였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엄마가 멀리 떠나신다는 말에 꼬마는 울먹이며 계속해서 축구장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못 와? 그럼 축구장에서 축구를 못 한다고. 할머니가 놀러 오면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못 가는 건가요? 꼬마의 꾸준한 질문에 엄마는 차분히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서둘러 달려온 시누이들이 조문객 명부를 찾던 중에 조문객들이 모여 앉아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와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이 큰 소리로 이름을 외치자 엄마가 손을 흔드는 순간 시누이들은 달려들어 팔을 잡고 늘어섰어요. 내가 그랬구나. 너희가 우리 엄마 돈을 가져갈 계획이었구나. 어디서 굴러먹었던 녀석이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공간이 너에게 주는 큰 기회가 될 거야. 함께 성장하며 힘차게 달려봐. 아이는 편지를 마침내 마무리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할머니와 시누이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죠. 엄마한테 이 편지를 전해줘요. 그리고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약속할게요. 아이는 큰 결심을 내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세상이 기대되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와 시누이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에 후회하지 말고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그런 안식허로 마무리된 하루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흐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모여 열심히 뛰어놀자고 했어. 할머니 친구의 소원이야. 잘 들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딸들에 관한 이야기였어. 시어머니는 돈만 보게 해서 바보로 만들었다고 후회하고 있었어. 어린 꼬마는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시누들은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랬어. 돈을 남겨주는 건 시누이들에게 기회를 빼앗는 것 같다며 자기 힘으로 살아보라고 했어. 편지 끝엔 나이 들이는 이야기 같았어. 내가 큰일 못한 것 같아서 그랬어. 이제라도 해봐. 용기를 갖고 살아가길. 회사와 집 기부를 하고 복권은 고마운 친구에게 줄래? 시어머니의 유언 같은 편지를 듣고 조문객들은 착잡해했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한국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평안도 못하고 왜 많이 끓였나 보다. 이제는 좀 정신들 차려라. 큰딸 작은딸 그렇게 아끼셨는데 아이 속으로 고민 많으셨겠어. 40이면 안 늦었다. 이제라도 어머니 말씀 새겨들어라. 엄마 요원인데 자기들도 양심 있으면 자기 손으로 돈 벌겠지. 어머니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소란 피우는 거 아니에요. 저 꼬마보다 못하구먼. 다 큰딸들이 이런 자리에서 그거 뭐 하는 거야. 결국 시어머니의 유산을 둘로 쪼개어 가질 줄 알던 시누이들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자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가야지. 아니 이렇게 갈 거면서 그만 울어 언니. 우리 그동안 누리고 살았지. 엄마 덕분에 요즘 두 시누이는 시어머니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고 있어요. 뒤늦게 일 배운다고 고생하는 거 보면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구나 싶어요. 남편은 그 소동을 겪으며 힘들어했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요. 저는 임신 준비를 하며 프리랜서로 소일거리 받아다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선수가 되겠다던 아이와 엄마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어머니 기일에 와서 일손을 도우며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의 유언 같은 편지를 듣고 조문객들은 착잡해했어.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이 어렸을 적에 꿈꾸던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마치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아이 친구를 소개해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 또한 이 아이가 길을 튼 축구선수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지요. 앞으로 어떤 인연이 우리를 이어나갈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 그런 든든한 아이가 우리에게 생기길 기대하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로 잘 키울 거예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겠지요. 얼른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정말 보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